안녕하십니까. 안서현 대표 박영정 회사입니다. 오늘 221강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동안 이제 한참 2, 3년 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 에피스, 삼성 바이오의 분식기가 투명하게 적법하게인지 아닌지 쟁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여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고 막 검찰하고 금융감독원 등등이 있는데 많은 보도가 됐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쟁점이 뭔지, 왜 그런지,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사지향저널 2019년 9월 11일자 내지에 이렇게 잘 써 있습니다. 한번 찰칵해 보시고요. 오케이? 네, 찰칵하시죠? 네. 자, 이게 너무 쟁점이 복잡해서 우리나라 아마 최대 사건이고 아마 회계 분식으로서 아니면 투명하게로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서는 아마 국내 최대 복잡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어려운 사건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일방은 이제 이게 삼성 쪽이나 또 일반 회계사들 또 일부 회계 교수들은 이게 투명 회계다,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결과 또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분식적 요소가 좀 있다, 사기 주장이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런지에 대한 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째, 일단 삼성물산이 합병이 있었어요. 이제 합병이. 삼성시 그래서 제일모직을 3으로 하고 삼성물산 일반 합병비 적당하다고 해서 이제 삼성이 관철한 것이죠. 주장을 해서 관철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3대1인데 그게 아니었으면 삼성물산의 실질적 자산가치가 30조고 제일모직이 10조니까 이렇게 3대1 반대다, 3대1이 아니라 1대 3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제일모직이 이기고 삼성물산이 3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반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반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두 번째로 이건 회장 오너한테 가치가 집중이 되죠.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제일모직 쪽에 이건희나 이재용 씨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종이 3대1을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가문의 지분이 상승이 돼가지고 막대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한쪽에서 막대한 이익이 있으면 제로섬 게임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일반 소액 투자는 삼성물산 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전자 지분이 하락이 되니까 공익적 피해가 왔다. 그래서 지금 맞상대가 엄청나게 이해한 게 복잡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업가치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대1이냐 1대 3이냐 이제 이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삼성 쪽에서는 제일모직 주가가 어쨌든 삼성물산 3배쯤 되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고, 그런 거 할 땐 주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수법 평가, 엄정한 평가 방법이 있으니까 자산가치의 40% 플러스 수익가치 60%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대1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1대 3이 나오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이제 이 변경의 그 원인을 보니까 이제 이 그 과정이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가 삼성에피스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그 평가의 그 금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액면 기준을 연결하니까 이게 액면 기준, 취득 원가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시가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50% 미만이면 관계사이기 때문에 시가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IFRS 규정이에요. 좀 약간 애매하죠. 내 거면은 액면가를 해야 되고 남의 품에 있으면 시가를 확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나 극단적인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규정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고. 자, 근데 이제 이 분식회계 주장한 쪽은 바이오가 에피스를 자회사로 이제 하는 것이 관계사로 넘긴 건 아니고
따라 시가평가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분이 완전히 50% 이상 추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평가를 하면 안 되고 실제 취득원가로서 연결재무제 합산을 하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가치평가할 때 공정가치는 이제 어떻게 보통 평가하냐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 방법, DCF라고 그래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이걸 미래 굉장히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5조 2,726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삼성 지분율이 91.2%니까 4조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4조로 이제 올린 것이죠. 바이오에다가 값을. 근데 이제 91%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회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여기서 논리가 대립이 되죠. 이렇게 91.2%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서 이것 했으니까 이 논리가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심이 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분식회 주장한 쪽은 어쨌든 2015년 말에 삼성 에피스의 자산 가치는 6,500원이었고 부채가 3,600원이니까 순자산은 2,900억에 불과하다. 2,900억에 대해서 91%인 99, 9327, 2,700억을 올려야 된다. 2,700억 올려야 되는데 4조를 올렸으니까 이것은 분식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반대로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공정가치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 가치평가의 재료로서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일단 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추진은 예정이다. 뭐 이런 하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 하나 있고 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판매 승인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얘기죠. 그러나 분식회 쪽 주장에서는 아직도 상장되지 않았지 않냐. 상장 시장이 되려면 그것도 절차가 필요하고 아직도 안 됐다. 3년 지난 현재도 안 돼 있다. 그런 얘기고 복제약 판매 승인 된다고 해서 막대한 이익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냥 복제약이 시장에서 단독 지배를 하면 몰라도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덜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관계사 문제인데 그럼 과연 삼성 에피스가 관계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미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에피스의 지분은 이제 49.9%를 매입할 콜옵션을 권리를 보유한 거예요. 50% 넘는 건 아니고 49.9%를 매입할 콜옵션을 권리를 보유했다. 그런 얘기죠. 또한 2015년에 실제 자본금 현금 몰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삼성의 종속회사 관계가 청산될 수가 없고 따라서 시가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종속회사 관계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관계사로 한 시가평가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가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이또 부식회 주장 쪽에서는 바이오젠이 결국 출자 실행하지 않고 또 실자 실행한다 하더라도 최종 상태인 50.1%는 삼성이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바이오젠 실제 출산 시점도 2015년도가 아니고 나중에 2018년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땡겨서 소급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맞춰서 시가평가를 회사들을 보면 이제 각종 증권회사 예측 보고서가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대형 회계법인들이 평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단순 합산해서 했다는 얘기지 정교한 미래연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래연금을 했다 하더라도 삼성이 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는 그냥 참고 자료에 불과하지 그걸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평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좀 없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분식회 쪽 주장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평가가 아니고 삼성 갑의 입맛대로 회계법인들이 그냥 맞춰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쪽 주장이다. 얘기죠. 자, 이런 이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그러면 이때의 쟁점이 결국 뭐냐를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그죠? 요약해 보면 결국 이 콜옵션의 지배력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 바이오젠의 49.9%의 출자 권리가 출자 권리지 콜옵션 부여한 상태가 과연 삼성의 지배권 상실인가? 삼성은 계속 50% 있고 그 삼성 에피스라는 회사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콜옵션의 지배력 문제고 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에피스의 평가액을 5조로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정당한가? 아직 삼성이 지분을 91.1%를
보유한 상태에서 5조를 평가를 해가지고 4조를 올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있고, 또 공익피해 이전 문제에 있어서 제일모직 때 삼성물산이 3대1을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소액주주 등의 이익이 다 빨려나갔는데, 소액주주나 국민 또 국민연금의 공익가치가 어느 정도 피해가 돼서 삼성물산 가문에 빼앗겼는가, 뭐 이것도 두 중요한 미래. 이 사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쟁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별로 가치가 뺏기지 않고 그냥 이분했다 하면 뭐 사실 뭐 저차 약간 흠질해도 실질에서 문제가 없는데, 실질의 문제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다. 그래서 지분율, 결국 항상 문제 쟁점은 지분율하고 평가액하고 그리고 공익의 피해성,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